이른 새벽 길을 나서며 떠올린 적 있나요? 늦은 밤 달을 보며 궁금한 적이 있던가요? 종종 철없기도 어렵기도 그립기도 한 우리의 세월이 잔뜩 묻은 이 서울에 대해서. 서울, 당신에게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서울에서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수많은 당신들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곳. 서울, 수많은 삶, 하나의 도시. 지금은 오전 8시. 이른 시간부터 고된 여정에 몸을 맡기는 이들이 있다.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각기 다른 목적과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이동을 한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타기 시작한다. 하루 약 1,1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 이 여정에 잠시 함께 해보았다. 성동구 사는 28살 이조은이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 회사 가는 중입니다. 저는 보험회사 사무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업무적으로 바뀐 일은 없는데 일단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출퇴근길에도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변함이 없네요. 일터. 누군가에게 서울은 일터이다.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그리기 위해 땀 흘리는 곳 서울. 비슷한 시각. 일터로 향하는 이가 또 있다. 하지만 서울을 일터로 하더라도, 심지어는 같은 직종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주로 이제 뭐 보험 쪽 일을 하는데 금융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의 성향이나 뭐 상황들에 맞춰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컨설팅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치도 좀 애매해요. 위치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 거의 뭐 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한 회사. 지점장인 그는 직원들을 위해 종종 강연을 한다고 한다. 월락이 얼마예요? 전부 다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게 제 비법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로 했다. 저는 애즈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비엔토 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가치와 철학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보험 쪽 분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저희는 대면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좀 거부감을 느끼셨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다들 금전적으로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지출이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서울은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온전한 1인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때. 일에 지친 이들은 관심 분야의 영상을 보며 잠시 동안의 휴식을 즐기곤 한다. 때로 음악은 우리에게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를 선사한다.
오후 1시, 홍대에 위치한 연습실에서는 그러한 음악을 위해 연습 또 연습을 하는 이들이 있다. 너무 딜레이 너무 넣지 마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하고 있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 동아리로 밴드부 활동을 하다가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뭐 과제라든지 합주할 일이 많아져서 이제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밴드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업으로 하시는지. 원래 건반도 오래 쳤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드럼으로 이제 밴드를 했었고 대학교에 와서 베이스를 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할 줄 알게 됐으니까 업으로 이제 각 삼으려고 밴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실 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크긴 크고 마스크 일단 못 벗고 소통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커요. 입 모양을 보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에게 서울이란 어떤 의미인지? 서울이요? 네. 동경의 대상이죠. 사실 서울 자체가 왜냐면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계속 예체능 쪽으로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도 많고 좋은 학원 같은 걸 다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서울은 동경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서울, 그 동경의 대상에서 같은 나이의 다른 학생들은 꿈과 업을 위해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시간쯤 카페에서는 강의를 듣거나 과제를 하는 대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저는 서울 소재 학교 다니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1학년 김현재라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친구들과 다 같이 얼굴 맞대면서 토의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오고 가는 질문이 없다 보니까 수업이 약간 질이 떨어지고 흥미도 잃어서 저는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MT 같은 대외 활동, 그 외부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게 많이 아쉽고 강의도 대학교 강의실에서 못 듣고 집에서만 들어야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서울이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I love 서울. I love 서울, I 서울 you. 오후 5시의 한강.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과 선선히 부는 바람이 우리를 맞이하는 곳. 여유와 자유를 아우르는 장소가 아닐까? 대부분의 주간 강의가 끝나는 시간쯤이면 수업을 마친 대학생들이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곤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기도 파주 사는 21살 한성대학교 재학 중인 유성재라고 합니다. 여기 제 친구들이랑 오늘 한강 놀러 왔어요. 힐링할 겸. 이렇게 앞이 강가라서 이렇게 바람 불면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자전거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 쌓기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있고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 막 그런 정책들이 생겨서 친구들하고 마음 편히 놀 수 없다는 게 제일 불편한 거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서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서울은 곧 집이죠. 왜냐면 저는 근데
서울 이외 지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뭔가 길 찾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고 이제 좀 지하철로도 편히 갈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또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서울이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요? 일단 서울은 다양한 각자의 개성을 갖고 나만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함께 해야만 하는 무엇인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서울이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요? 저한테요? 제가 아무래도 경기도 파주 촌구석에 사니까 이게 서울 오면 딱 사람도 많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딱 힐링이 되는 딱 명소라고 생각해요. 딱 힐링. 이쁜 여자분들도 많고. 자신에게 서울이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요? 서울은 저한테 안식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밖으로 나가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서울 들어오면은 약간 집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도로에 차들이 빼곡하다. 오후 9시,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한 식당. 드리워지는 어둠과 함께 식당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다. 손때 묻은 낙서와 수없이 새겨진 누군가들의 이름. 켜켜이 쌓이고 쌓인 글자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사장님께서는 그만큼 그 추억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듯하다. 한성대 입구에서 그냥 한성대 학생들을 상대로 옛골이라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영업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코로나 아닐 때는 최소한 3시, 오후 4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4시까지도 하고, 학생들이 단골들이 와서 또 술을 마시다 저기 하면 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럼 내가 좀 더 기다렸다 그냥 더 늦게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5시, 6시에 오픈해가지고 밤 9시에 닫고 2명 이상은 받지도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못 나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의 뭐 놀다시피 해요. 정말 90% 이상 매출이 줄였다고 할까? 서울이란 곳은 살기도 편하고 좋은데 미래가 너무 어둡고 걱정스러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나는 내 후손들한테도. 꺼내놓았던 간판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은 뒤 가게 불까지 끄고 나면 고단하고 보람찼던 사장님의 하루가 끝이 난다. 달이 밝은 늦은 밤. 시간이 늦어지고 직장인들의 붐비는 퇴근 시간도 지나고 나면 차고지에는 이제야 퇴근을 준비하시는 기사님들의 버스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한 대, 2대. 그렇게 버스들이 차고지를 채운다. 바닥을 살피고 창문을 닫고 겉옷을 챙기고 또 다음 날의 운행을 위해 버스를 정돈하시는 기사님. 퇴근을 앞에 두고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신 듯하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차고지를 나서는 버스들이 있다. 자정이 지난 늦은 야간 시간대까지 운행하는 버스. 야간 버스들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 버스에 몸을 싣는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움직이는 안식처가 되어준다.
자정을 넘긴 이 시간에 퇴근을 하지 않는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다. 야간 근무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힘들진 않는데 제가 야간 주간도 해봤고 야간도 해봤는데 주간은 몸이 힘들데 정신이 힘들지 않고 야간은 정신은 좀 힘든데 몸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간이 좀 나은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주간 근무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사람이 안 온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와서 4시간을 좀 많이 갖는다 이런 게 있겠네요. 혹시 그 진상들 때문에 매장에 경찰이 방문한 적도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고 그 에피소드 같은 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상이 가끔씩 온다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왜 지금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집 근처에 알바를 구해봤고요. 코로나라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비도 좀 아낄 겸 편의점이 좀 더 식다 그래서 편의점 위주로 구해봤더니 여기가 딱 괜찮아서 여기 정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서울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내 집이다?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내 집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을 늦은 밤. 잠들 수 없는 그는 바쁜 시간을 보낸다. 누구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자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일 새벽. 서울은 쉬는 법이 없이 돌아오고 지난 하루를 뒤로한 채 오늘도 서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에게 서울은 이불 밖은 위험해요. 힐링.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자존심이다.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의 대상인 것 같아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는 거? 함께 해야만 하는 무엇인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집이다? 일터? 살기도 편하고 좋은데 미래가 너무 어둡고 수학여행 같은 친구예요. 곧 집이다. I love 서울.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며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각자의 사연과 감정들이 모여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내는 서울. 그 속을 들여다보며